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제 이번 사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원곡동 안산 8차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그 전용 면적 25.7평, 보통 33평, 32평, 그렇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하고, 사건 접수는 10월 26일, 2018년 10월 26일, 그 대략 한 8개월 소요됐습니다. 8개월.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제니스 자산관리대구. 이 채권자가 대부회사다. 자, 대부회사가 돈을 받기 위한다. 즉, 이 소유자금 채무자는 대부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 자, 우리가 역으로 추정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회사에 돈을 빌렸다는 돈이 급했다. 일반적인 금융권, 일반적인 금리로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 절박했다. 돈은 부족했다. 뭐 이런 상황이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누가 살고 있는지가 이 경매물건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신건입니다. 아직 유찰이 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될 건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되죠. 이렇게 아파트는 뭐 깨끗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건축된 지 오래 안 된 것 같고, 브랜드는 푸르지오다. 예, 이게 출입문이고, 세대 출입문. 본건이 아파트가 요 방향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 남향이죠? 그러면 약간 남동향, 예, 동향과 남쪽 중간 남동향을 보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여기 안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여기 또 초등학교 있고, 여기 또 원국 고등학교 있고요. 예, 주변에 학교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이죠. 예, 공원도 있고 아파트도 많고, 그러니까 주거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이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건물 현황 보겠습니다. 21층 중에 10층입니다. 중층이고 06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약 13년 정도 된 아파트다. 자, 방 3칸에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과 주방이 있는 세대, 도시가스 난방 설비를 하고 있다. 주변에 초등학교 많고, 전 차량 출입도 가능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뭐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인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등기소에 등기필증 제출, 경매 진행됐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나오네요. 임차인.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고 배당 요구, 그리고 권리 신고했습니다. 지평면 현장 조사, 그리고 감정평가하고 채권자들의 어떤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 신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변경. 변경이 하면 됐습니다. 변경. 주소 변경, 주소 무정,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뭐 공시송달 하나 신청했고요. 눈여겨볼 만한 건 이거 하나죠.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채무 상태가 굉장히 나쁜 채무자, 소유자가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낙찰자는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시간 중요하겠죠.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차인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아까 문건 송달 이야기에서 보셨다시피,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방 3칸 전부를 거주하고 보증금 2억 2천. 자, 근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가
세 번에 걸쳐서 계약을 했죠. 첫 번째 전입일 확정일자 2010년 1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보시면 보증금 1억 7천, 5천만 원 올리는 2차 계약을 했죠. 확정일자 2012년 4월 16일. 그리고 세 번째 또 5천만 원 올리는 계약. 이랬습니다. 1억 2천에서 1억 7천, 그리고 2억 2천으로 각각 5천만 원씩 보증금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올렸다는, 두 번에 걸쳐서 올렸다는 겁니다. 자, 대항력은 있죠. 네, 대항력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복잡한 문제가 이제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복잡하겠죠. 자, 이 금액을 전부 다 인수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등기 현황입니다. 보증금은 처음에 10년과 죄송합니다. 다시. 자, 여기 제가 기재를 해놓을게요. 2010년에 첫 번째 1억 2천을 받았죠. 자, 그리고 2012년에 또 1억 7천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2억 2천이죠. 5천만 원씩 올렸다는 건데, 자, 그러면 최초 전입일은 뭐 이때니까 뭐 대항력은 있어 보이죠. 자, 2017년 10월 12일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배당도 되고 뭐 대항력도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세 번째. 자, 이것은 인수가 아니죠. 자, 이거는 낙찰 받으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자, 인수사항이 아니고, 이거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명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 현황을 보면 보존등기, 지금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와서 이제 채무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대부, 뭐 저축은행 대부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경매에 진행하게 되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중간부터 나와 있어가지고 한참 걸리네요. 자,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인가? 자, 등기상에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자,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임차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는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도 필요할 것이며, 이 관리비를 내야만 명도 확인서하고 교부가 되겠죠. 결국 이건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낙찰가나 기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각종 공과금이 관리비 포함 여부는 그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권리분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자, 이 사람이 전입일이 빠르지만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을 하였다. 자, 그때 첫 번째는 2010년, 자, 두 번째는 2012년, 그리고 세 번째는 2018년이다. 문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이쯤에 있다. 2017년. 즉, 따라서 이 두 개는 배당이 무산적으로 될 것이고, 이것은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을 받고 인수는 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그러하다. 자, 세입자, 이 사람이 세대주가 등재돼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자, 명도 계획은, 자, 명도는 우리 이제 이 세입자 임차인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배당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뭐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뭐 이사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필요 없겠죠. 인도 명령,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예상 낙찰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안산 푸르지오 8차 동평익대 물건입니다. 우리가 10층이죠. 10층. 중층 물건을 보면 자, 12층, 14층. 여기도 12층 있습니다. 이 3억 1천 호가는 다른 거에서 월등히 비쌉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우리 거래 가능 금액 계산해서 빼죠. 결국 로얄층 2억 8천에 준하는 이 중층도 2억 8천 호가를 하고 있다. 자, 일단 10층은 얘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낮으니까 층이 좀 더 열등할 수 있다. 가격이 뭐 한 2억 7,500 정도. 실제로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 보면 호가는 2억 8천이 많았죠. 2억 8천이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보면 저층이 2억 5,900, 로얄층 2억 8,100, 2억 7,500 있죠. 15층. 우린 10층입니다. 2억 7,700.
8층 2억 4,900, 2억 5천도 있죠. 자, 이런 것들 감안할 때 감정가는 3억이지만 실제 호가는 2억 8천 정도 하고 있더라. 거래도 이 금액에 비슷하게 되더라. 자, 2억 7,500에서 8천 정도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낙찰 사례를 제가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2019년에 2개 나왔습니다. 즉 경기가 아주 나빠지지 않는 한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지역은 아니다.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기보다는 그냥 중상층 정도 수준의 안정적인 생활하는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가. 자, 이러한 데이터에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2개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자, 하나 꿈의 그림과 경남 아너스빌, 06년도와 05년도. 자, 전용 면적 25.7과 34.9평. 자, 방향은 남동향과 남서향인데, 자, 7대1과 2대1의 경쟁률로 되었다. 자, 이것이 중요한 데이터죠. 이 지역의 이 정도 아파트에 입찰 경쟁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시장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7대1, 7명 정도가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수요가 살아있다. 자, 그 수요는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이 아닐까. 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34.9평 되니까 2대1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적 수준과 주거 취향,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는가, 이런 것들을 이러한 데이터에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자, 그 예측이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감정가가 일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이 이렇저렇 했으며 그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데이터 낙찰가 93.06%, 2억 7,500을 적용하니까 결국은 이 금액이 나오더라. 2억 5,591만원.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2억 6,057만원. 즉 2억 5,500에서 2억 6천 정도. 자, 이 금액에서 낙찰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상 비용표 2억 6천. 꼭 낙찰을 받겠다면 2억 8천 적용해야 되겠죠. 상한가 2억 8천을 거래 가능 금액으로 보고 진행하셔야, 적용하셔야 낙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2억 6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용이 들고 뭐 특별히 명도 비용은 안 들겠죠. 배당이 받을 것이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손해는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권리 분석을 잘못하고 임대차 계약에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